안녕하세요. 3주차 스마트 환경 측정 시스템의 교육적 활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권에 대한 교수학습 자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업 주제 선정의 취지 및 배경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수학습 설계의 구성은 마찬가지로 환경교과에서 다뤄지는 4가지 이 대영역을 중심으로 바로 중등의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수권 관련 학습을 이제 수업 활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구의 수권에 관련한 환경교육 전반의 내용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은 바로 수권의 개념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바로 인간과 비인간 요소의 관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수권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 방안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내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중학교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단원 연계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장이기 때문에 중학교 이외의 고등학교나 또 동아리 활동에서는 참고하지 않으시거나 이런 이제 교육적 연계성에 대해서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적용 가능한 활동은 다음과 같이 표로 제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탐구 활동에 대한 안내입니다. 먼저 탐구일은 바로 물의 순환과 이용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바로 환경과학자로서 물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할 때 지구에 존재하는 물이 대부분 바다에 있지만 육지에도 존재하고 지구 전체에서 육지의 물이 얼마나 될까, 또 이 육지의 물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지구 전체 물 중에 육지의 물은 얼마나 될까요? 육지의 물은 약 2.5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2.53% 밖에 되지 않은 육지물의 69% 이상이 지금 빙하로 존재하며 나머지가 지하수, 그리고 호수와 하천에 있는 물은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도 바로 빙산의 일각에 빗대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방금 마친 마인드맵 활동 이후에 학생들이 서로 토의하면서 자신이 아는 것과 동료가 아는 지식을 서로 나누고 범주 구성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물이 있는 곳이 강이나 바다, 이제 하천 등을 이야기하게 되고 또는 식물이나 우리 체내에 있는 물, 또는 공기 중, 또는 이제 빙하나 얼음, 이런 다양한 답변을 하게 되는데 이런 학생들이 이야기한 답변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자연에 있는 것, 또는 이제 생물체 내에 있는 것, 또 대기나 공기 중에 있는 것, 또는 이제 지표에 존재하는 이런 다양한 범주로 구성하여 내가 아는 지식들을 좀 구체적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우리 주변에서 물이 곳곳에 있는데 실제 이 필수적인 물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바로 적어보는 활동입니다. 실제 이제 학생들의 답변은 이제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이 전체적인 답변은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 또는 이제 농업용수 등으로 이제 크게 나뉘어질 수 있을 것이고 이외에도 식수라든지 화장수 또는 온천이나 작물 재배, 또 다양한 어떤 원료, 또 생명 유지의 기능 등과 이제 연계하여서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이제 수권을 이루는 물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해보는 내용입니다. 앞선 내용과 연관지어서 지구 수권의 물이 바로 해수와 담수로 다시 나뉘는데 실제 우리가 활용하는 담수는 결국 2.8%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담수도 빙하 이외에는 0.65% 또는 이제 어떤 자료는 0.77% 정도로 실제로 굉장히 작은 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 물 사용량은 이제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1인당 이제 물 사용량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78.2리터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해가며 학생들과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물 소비량과 관련한 물 발자국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아래 보시면 바로 이제 기사 내용인데요. 이 기사의 내용은 거래되고 있는 하나의 상품을 생산하기까지 소비되는 어떤 물원 총량에 대해서 이를 이제 가상수라 부른다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가상수를 통해서 이제 물 발자국이라는 개념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물 발자국은 사람이 직접 마시고 씻는 데 사용하는 물에다가 이제 더해서 음식이나 제품을 만드는 데 소비되는 이 가상수라는 이제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고 또 환경의 3대 발자국이란 또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물 발자국 이외에도 생태 발자국, 탄소 발자국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나 생명이 이제 존재하는 동안 이제 사용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합산한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생태 발자국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이 사는 동안 자연에 남긴 그런 이제 영향을 토지 면적으로 이제 환산했을 때 생태 이런 수요양 자체가 이제 국토의 어떤 생태계 재생 능력의 8배를 이제 초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1인당 어떤 이제 소비가 굉장히 많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와 연계해서 개인이 이제 배출하는 이제 어떤 이런 발자국의 개념은 결국은 이제 오용이나 또는 남용 그리고 이제 환경의 심각성과 연계해서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래 지도상을 참고로 하셔서 이 기사를 읽고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에 넘어갔을 때는 이제 한 제품이 생산되고 소비까지 얼마나 많은 물이 활용되어지는지에 대한 그 지표가 바로 이제 물 발자국임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물 발자국에 대해서 실제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 제시된 이런 이제 수치를 통해서 상당한 이제 물의 양이 소비되고 있다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이러한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물의 가치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써보고 그 이유와 근거 이런 점들을 한번 이제 기술하고 이제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물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아래 이제 지도사항들 참고로 우리에게 이제 제한된 담수의 양, 이제 그리고 과다한 사용 문제 등을 함께 이제 생각해보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특히 이제 물을 많이 쓰고 있지만 이제 물 부족 국가인 이유가 무엇일지 이제 한번 생각해보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이제 1274ml 정도로 세계의 이제 평균 강수량보다 이제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 이유는 실제 이제 산지이기 때문에 많은 양이 바다로 흘러간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인구 밀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많은 양의 물을 보관하는 시설이 이제 부족하다고 합니다. 댐의 역할이나 중요성도 이제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강변 여가수 개발이나 이제 해수 담수화 등의 다양한 이제 이야기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과 학생들의 가치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물에 대한 이런 자신의 가치를 담은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자신의 가치를 이제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표현하는 그런 추상화 활동으로 한번 전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탐구활동 2는 수질의 등급과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 탐구 2에서는 이제 깨끗한 물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활동입니다. 여기 이제 아래에 있는 오염 지표들은 좀 학생들에게 다소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을 암기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지수나 지표들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실제로 오염에 대한 판단보다는 오염의 판단 기준이 대부분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와 같은 식수 개념에 대부분 이제 사고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제 더러워 보이는 그런 이제 연못이나 하천에
훨씬 다양하고 풍부한 생물 종이 서식하고 있다면 이것이 과연 더러운 물이고 나쁜 물인지 또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이런 이제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이라는 기존의 사고가 하나의 설정된 지표에 따른 분류일 뿐이다라는 점을 이해하면서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수질어의 판정에서도 무조건적인 인간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다양한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서 수질을 측정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관점으로 환경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에는 수질 오염이나 수질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이 무엇인지 여러 오염 지표들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용준 산소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 안에 산소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용준 산소다. 또 이제 많이 녹아 있으면 산소가 많은 것이다. 라는 이런 정도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나아가서 학생들의 학령상 가능한 선에서 BOD의 경우는 생물학적으로 안에 있는 생물들이 산소를 요구하는 양이다. 즉 물에 유기물을 많이 넣었을 때 이를 분해하려면 산소가 많이 요구되니까 이제 수치가 높으면 유기물이 많은 것이다. 또는 이제 오염된 물로 인식한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pH를 이해하기 위해서 위해서는 초등학생들도 이제 실제로 pH나 이 산성도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수소 이온 농도 값이라는 점과 이제 농도가 높으면 pH의 수치가 낮아져서 산성이 된다는 정도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제 그런 pH의 수치와 이제 고농도 저농도 관계를 알고 싶은 학생은 아래 요 참고사항과 함께 로그를 공부하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유물과 탁도 등을 함께 이야기한 후에 확인학습으로 깨끗한 물은 용존산소, 즉 존재하는 산소가 많을까 적을까. 깨끗한 물은 이제 용존산소가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는 것은 이제 녹아있는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요구하는 양이다. 그러면 깨끗하다는 것은 요구하는 것이 작아야 깨끗하겠다라는 이런 개념들을 이제 한번 이해하고 그렇다면 깨끗한 물이란 과연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고 투명하기만 한 것이 과연 깨끗한 물인가? 이런 깨끗한 물의 정의가 어떻게 해서 정해져 왔나? 위와 같은 오염 지표에 따라서는 이제 깨끗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지표에 따라서는 또 다르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어떤 지표에 따라서 어떤 물을 정의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는 점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은 이와 연계해서 바로 실습을 해보는 활동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수집한 3가지 종류의 물을 선생님들께서 이제 용이한 선에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에서 수돗물, B가 생활용수, C에서 이제 빗물과 같은 약산성, 그리고 D에 흙탕물이나 주스도 좋고요. 다양한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ABCD에 담긴 그 물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고 학생들에게 이제 그런 비커를 제시하고 각각 이 비커에 담긴 탁도와 색상 그리고 이제 pH나 DO, 이 냄새 등을 통해서 이 비커에 든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를 이제 바로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각 비커의 다양한 지수 값을 통해서 어떤 물일지 추론하고 이를 통해 이제 알게 된 점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가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 실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ABCD라는 비커를 이제 우리가 센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또 이제 관찰로 활용 가능한 그런 지표를 통해서 물의 특징을 추론해서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과정을 현장 실습을 통해서도 직접 한번 수행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2번째는 이와 이제 수질 탐구와 연계해서 우리 지역의 하천을 선정하고 조사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여기는 이제 부산의 대표적인 하천을 소개하고 있지만 부산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하천을 이제 인근에서 이제 유명한 하천들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하시고 학생들과 이제 한 번 정도 이 필드 체험을 하면서 각각의 값들을 센서로 측정해보는 조사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차례 학생들과 이제 하천에 가시게 되었을 때 하천별 측정 값들을 사실은 한꺼번에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 측정 값들을 통해서 각각의 하천의 특징 또는 이제 변화, 차이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측정 결과 분석을 통해서 이 하천의 특징이 나왔다면 그 특징과 인근 주변 지역의 특성에 관해서도 함께 이제 추론할 수 있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제 또한 이제 뭐 학급별이나 모든별로 뭐 이제 날짜가 다른 날 실시되었다면 각각의 값들이 이제 뭐 비가 왔는지 또는 뭐 더운 날이었는지 등 어떤 이제 다른 환경 요인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등 장기간에 걸친 이런 값들의 변화 추이를 통해서 데이터가 주는 그런 지표를 통한 수권 그리고 환경의 상호작용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시고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이 전체 실험들을 통해서 알게 된 점, 또 더 궁금한 점,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지표나 뭐 식수의 기준은 무엇일지, 이제 그 지표 이외에 다르게 판정하는 방법은 없는지, 뭐 이런 다양한 의문을 함께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물의 오염을 이제 바로 수질이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요. 물의 오염은 수질로 표현하며 수질이란 이제 물의 물리적, 과학적, 세균학적 기준으로 사용 목적에 따른 오염 이제 정도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이다라고 이제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의 표는 지금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 시스템에 가시면 하천수의 환경 기준에 따른 등급 판정 또는 이제 뭐 다양한 이제 공업용수의 어떤 이제 등급 판정, 뭐 식수의 등급 판정, 이제 실제 이제 현재는 다양한 이런 이제 그 수질 환경 기준에 따라서 등급들이 판정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들을 한번 소개해 주시고 수자원 관리 시스템에 한번 접근하셔서 이제 이런 하천수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지표들을 통해서 이제 뭐 어떤 등급을 측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매우 좋음이라는 등급에 대한 상세 설명은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이 없는 청정 상태의 생태계로 여과 살균 등 간단한 정수로 바로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것. 이것은 이제 매우 좋음이다. 그리고 매우 나쁨이라면 지금 물고기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림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이제 유발하지 아니하고 이제 뭐 활성탄의 투입, 정수 처리 후 활용할 수 있다. 요거는 나쁨이 되겠네요. 매우 나쁨이란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살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등급에 대한 안내, 이 모든 것이 이제 수자원 관리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뭐 하천수나 공업용수, 뭐 식수 등 용도에 따른 이런 기준이나 등급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 확인하고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의 3번의 활동은 물의 등급에 따른 지표 생물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활동은 이제 수질과 연계하여 이제 등급에 따라서 이제 특정한 어떤 지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생물을 통해서도 이제 수질의 측정이 가능하다는 개념에서 지표 생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중 생물은 사실은 오염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서식하는 이런 수중 동물을 지표로 해서 수질을 가늠할 수가 있고, 이런 이제 서식 환경에 따른 지표 종들을 통해서 이제 뭐 이러한 물에는 어떤 생물이 있는지 또는 이 생물이 있으니까 이제 어떤 물이다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모두 이제 알아야 한다고 제시한 것이 아니라 뭐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서 뭐 학생들과 이제 필요하신 자료들을 함께 보고 이제 스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지표종에 대한 이야기에서 모기 유충이 깨끗한 물에 살까 더러운 물에 살까 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학생들은 이게 더러운 물에 사는 것 같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실제 모기가 바로 오염 하천의 대표적인 이제 지표종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한다면 지표종의 개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청정하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뭐 강도래나 뭐 하루살이 등이 있으면 아주 깨끗한 물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 연결해서 4번 활동의 경우에는 이제 물의 등급에 따라 이제 서식하는 이제 수생 지표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식수로 이용하는 기준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1급수는 이제 뭐 BOD가 얼마 이하이면서 뭐 이런 이제 지표 생물이 있더라. 그리고 뭐 4급수는 이제 뭐 정수 처리해야 공업용수로 겨우 이용할 수 있는데 거머리가 있거나 모기 유충 있는 경우에 이런 이제 4급수 정도의 이제 좀 이제 좋지 않은 물에 해당한다. 뭐 이런 개념들을 식수 기준으로 이제 설정된 하나의 이제 등급이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런 그 주석을 통해서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수질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개념을 점검하는 퀴즈를 학생들하고 풀어볼 수 있습니다. 더러운 종에는 물이 더러우니까 생물이 줄어들까라고 얘기하면 이제 뭐 아니겠죠. 더러운 하천에도 훨씬 더 다양한 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깨끗할수록 생물이 잘 산다. 깨끗하기만 하다고 무조건 잘 산다는 개념은 이제 잘못된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매우 깨끗한 환경에서만 생물이 살아가는 게 좋다. 이게 이제 매우 깨끗한 곳에서만 사는 게 좋다라는 개념은 이제 뭐 잘못되었다. 이런 것들을 학생들과 함께 깨끗한 물이 무엇이고 이제 뭐 수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것들을 또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제 지금까지 환경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 인간을 중심으로 많이 설정돼 있고 인간 중심의 더러운 물도 실제 1급수보다 훨씬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이제 하나의 다양한 생태계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건강한 생태계 조성하기 위해서는 뭐 수질이나 대기 토양의 각 생태계 영역에 대한 이제 환경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를 보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뭐 이런 것까지 학생들과 함께 이제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활동은 물의 오염원과 재난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질의 오염원은 바로 오염 원인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나 토지 등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바로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내되어 설명이 있는 것처럼 점오염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뭐 하수나 생활하수, 공장 폐수, 뭐 산업이나 축산 폐수 등 이제 오염 물질이 뭐 특정 지점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도시의 뭐 빗물 배수관 등을 통해 흘러드는 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비점 오염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도시의 노면 배수, 농경지 배수처럼 이제 뭐 흘러나오는 물들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불특정한 배출 경로를 이제 발생시키는 장소 뭐 그런 지역을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 오염원이 이제 넓은 지역에서 발생해서 누적되어진 것, 따라서 이제 농경지에서나 또는 이제 비료의 질소한 물이 막 침출수에 섞여서 강물로 흘러드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실제 비점오염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림에서 제시할 때 비점오염원과 점오염원이 과연 이제 무엇일까 한번 이제 학생들과 이제 찾아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환경오염에서는 비점오염원이 이제 절반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어디서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이제 절반에 가까운 오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제 원인이나 그 대책에 대해서 수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강한 지역은 이제 대부분 비점오염원이 되겠죠. 그래서 비점오염원의 배출원은 바로 이제 도시의 노면 배수나 농경지 배수와 같이 이제 불특정한 이제 경로를 통해서 발생시키는 이제 이런 장소나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점오염원의 경우에는 이제 생활하수,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그리고 실제 공장에서 나오는 공장 폐수, 그리고 이제 뭐 축사에서 나오는 축산 폐수, 이와 같이 특정한 이제 경로가 정해진 것들이 바로 점오염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점오염원은 그래서 오염 물질이 이제 가정하수나 이제 뭐 공장 및 축산 폐수 그런 것들이 되겠고 인위적으로 이제 배출 지점이 명확하죠. A라고 한다면 이제 가의 비점 오염원의 경우에는 이제 뭐 기름이나 뭐 토사, 비료와 같이 이제 자연적이나 또 인위적으로 이제 배출 지점이 좀 불명확하고 처리 효율이 낮은 그런 지점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활동은 이제 지하수가 어떻게 오염되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제 자연적으로는 이제 빗물이 오거나 이제 땅으로 유출된 것들이
이제 강수의 영향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지하수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오염 물질이 뭐 중력이나 강수의 영향으로 이제 땅으로 많이 흡수가 되는데, 이런 오염 물질은 다양한 경로로 이입돼서 지하수의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점점 이제 희석되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과학자들은 이런 오염이 진행되는 위치를 결정한 이후에 오염 물질을 제거하거나 대처할 전략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생들은 이제 환경과학자들이 지하수로 스며드는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바로 무분별로 이제 토의하고 발표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활동은 실제로 이제 뭐 뭔가를 찾아보 서칭을 해보거나 이제 조사를 해본 활동으로 학생들은 보통 이제 생물학적 처리나 뭐 약품 처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는 뭐 습지를 건설하거나 이제 뭐 시설 공사를 하는 그런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학생들과 이제 토의를 하다 보면 이제 보다 창의적인 방법을 발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 실제로 뭐 수립되어야 되는 발표를 한다기보다는 학생들이 이런 이제 생각과 사고 과정을 통해서 지하수 오염의 문제점과 그 제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점을 인식하는 데 초점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오염과 관련한 이 세 번째 활동은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낙동강 오염 사건인 바로 이제 두산전자의 페놀 유출 사건입니다. 신문에도 굉장히 많이 났었던 사건인데요.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입니다. 이제 원료 공장에서 지금 파이프가 파열되면서 이제 페놀 원액이 이제 대구 상수원으로 유출됩니다. 실제로 지수당에서는 소독을 위해서 이제 다량의 염소를 투입하는데, 이 이제 염소 소독 과정에서 이제 염화페놀로 변하면서 실제로 이제 악취와 심각성이 더욱 증가했고, 실제로 이제 낙동강 오염으로 인해서 상당한 이제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인과관계가 이제 정확히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적 차원의 이런 이제 변상만 인정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이제 환경에 이제 악영향의 사례가 있었는지를 학생들이 인식하고 이와 유사한 문항을 통해서 실제 한번 이제 실습해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실습의 설정은 이제 강산의 화학물질 제조 공장이 문을 닫았다. 그래서 이후에 지역 개발을 위해 인근에 땅을 팠더니 높은 산성물질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어디선가 새로운 유출이 이제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어디서 발생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바로 이제 지역사회에 이런 물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 지역의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실제 발생한 위치를 찾아서 지하수 이동 방향을 예측하여 이를 청소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환경과학자를 고용했다는 이제 하나의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 고용된 환경과학자로서 유출 지점을 찾고 지하수의 흐름의 방향을 추정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이제 아래 이 그림을 이제 PPT나 앞에 이제 사진으로 띄워주시고 6개의 하나의 샘플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의 컵에 이제 흙을 이제 토양 샘플로 담아 오시고, 위 지도에 따라 레모네이드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뭐 산성 용액인 뭐 주스나 뭐 식초 같은 걸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 화학물질을 토양 샘플에 이제 혼합하게 됩니다. 실제로 샘플 일과에는 이제 아무런 혼합을 하지 않고 바로 왼쪽 지역이 되겠죠. 생수로 만들어서 생수를 이제 토양에 부어줍니다. 그리고 샘플 3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도로 옆인 이 지역이 되겠는데요. 여기를 이제 농도가 가장 높게 pH 2, 3 정도의 강산성으로 만들어서 이제 토양에 부어줍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채취한 토양이 강산성이기 때문에 오염물 유출 지점으로 이제 나중에 학생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의 주택가 근처인 6지점에서는 믹스 농도가 가장 낮게, 그래서 이제 pH 6 정도로 만들어주고 5와 4 지역은 이제 샘플 농도를 같게 만들면서 6보다는 조금 높은 농도로 이제 pH 약 4 정도로 이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이제 각각의 이 샘플들만 보고 pH 그 센서를 가지고 각 6개 지역에서 채취한 산성도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1지역에는 pH가 지금 1, 2 지역에는 맹물이었기 때문에 뭐 7 정도라고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3에는 이제 강산성을 썼기 때문에 pH가 뭐 2다
라고 한다면 4와 5는 pH 4 정도. 그리고 이제 6지점의 샘플은 저희가 pH 6이라고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pH 값을 쭉 기록한 다음에 실제로 오염물의 농도는 그럼 어디가 가장 높은가라고 본다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이 작성하기에 3지역에서 농도를 가장 높게 강산성 pH 2, 3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pH가 2, 3인 낮은 지역이 H라고 하는 오염물의 농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천수 오염으로 인한 이제 그 예상을 하고 학생들이 이제 결과 유출 지점을 작성하는데요. 학생들은 이제 센서를 통해서 6개 지역을 측정하고 오염 유출 지역이 어디인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농도가 높은 3을 이제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어떻게 유추하였는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면 지하수가 흐르는 방향은 어느 쪽인가? 라고 한다면 이제 왜 그렇게 유추했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출 지역은 3번 지역이고 실제로 지하수의 방향은 점점 농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농도가 옅어지기 때문에 지하수 흐름은 우측 방향이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이제 유추하면서 환경과학자로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는 그런 경험을 주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오염 물질 유출로 인한 환경의 영향 사례를 조사하고 발표해보는 과정입니다. 이를 이제 무등별로 함께 조사하거나 또는 이제 발표하는 과제로서 이제 학생들의 다양한 조사 내용들을 공유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고 사례를 이제 제가 제시하고 있는데요. 해외 사례라든지 또는 다양한 이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무엇을 이제 준비하고 어떻게 이제 개선되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장단점을 도입하고 그 환경과 그런 인간의 어떤 상호작용과 영향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의 활동은 바로 이러한 물의 오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활동입니다. 특히 이제 물의 오염이 이제 단순한 이제 오염 물질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재난과 연계해서 한번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후에 이제 대표적인 재난 유형이 바로 이제 홍수이기 때문에 이런 홍수의 피해는 실제로 이제 인명 피해나 시설 피해 등 또 인재에 대한 다양한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물이라는 이 재난 자체가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또 새로운 위험 요인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새로운 위험 요소에 대해서 확장하여 사고하는 시간을 가지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선생님들께서는 이 지도사항에 이제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후 변화에 따른 이례적인 집중호우의 증가, 그리고 이제 도시화에 따라서 또 이제 홍수 유발이 증가한다든지, 또는 이제 도시 건축이 지하 공간을 많이 활용함에 따라서 홍수 취약 시설이 증가하는 것,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련한 새로운 인프라로 인해서 이제 통신의 마비와 같은 예기치 못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따라서 이제 물이라는 이런 재난이 단순한 홍수라는 그 사실, 또 수질 오염에 그치지 않고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점검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탐구사의 경우에는 이제 물과 미래라고 해서 물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활동입니다. 지금 이제 수질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계적 샘플링이나 이제 측정 자료의 처리와 같은 과정뿐 아니라 이를 통한 어떤 이제 정량적 특성을 모두 얻는 그런 이제 과정을 포함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이 중요한 이유는 장기간에 걸친 자료의 수집뿐만 아니라 그를 통한 실험을 분석하고 또 처리하고 또 이제 자료 분석까지 수반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장기간에 걸친 이런 이제 모니터링의 과정이 있을 때 이제 보다 나은 개선점을 제안하고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나 이제 해결이 더 용이하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또 목적에 부합하는 정확한 지표, 지점을 설정하고 이에 맞게 잘 되어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바로 이제 환경과학자로서 지역의 환경 정보를 모니터링 해보는 그런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전체 지역의 수질 정보는 이 사이트의 홈페이지에서 마이워터라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탐구활동1은 우리 동네 수질을 측정하는 활동으로 첫 번째 우리 지역의 수질 측정을 위해서 아래의 사항을 참고로 지역별 수질의 측정 활동을 설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때 이제 지역별 수질 측정 활동이라는 것은 이제 학생들이 정하기 나름인데요. 모둠별로 어떤 특정 사이트를 설정하거나 또는 이제 각자의 집에서 나오는 수돗물에 대한 어떤 측정 또는 인근 하천과 연계하여 비교를 한다든지 다양한 활동으로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측정 지수를 위한 이제 어떤 값들을 이제 측정 지수로 선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하고 이 센서를 활용해서 구역별 수질을 일정 기간 측정해서 결과를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학생들이 측정하는 정보를 환경부가 제공하는 정보와 비교해 가면서 측정 결과를 논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워터 같은 사이트에서는 우리 지역의 물 정보를 이제 동까지 이제 동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탁도와 잔류염소, 이제 수소이온 농도를 이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은 이제 동일한 지역에 있다면 또는 자신의 지역의 정보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탁도와 염소나 수소이온 농도 이외에 자신들은 수소이온 농도와 또 다른 DO나 다른 이제 결과값들을 이제 측정하거나 또는 이제 이런 수질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이워터 이외에도 국가 상수도 정보 시스템에서는 탁도와 잔류염소, 수소이온 농도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물 정보를 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번 수질에 대해서 이 사이트를 방문하면서 우리 지역의 수질 정보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도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진행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환경과학자로서 지역의 환경 정보를 모니터링을 이제 장기간 하면서 이제 전국이나 자신의 주변 지역의 수질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을 이제 거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모니터링이라는 이제 목적과 그 단계를 이제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측정 지역의 범위나 어떤 표시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지수와 어떤 농도까지 표현할 것인지, 또는 장소와 기간 등 모니터링을 위한 구체적 변수나 절차들을 설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다양한 것들을 설계한 다음에 이제 지역을 선정하고 각 장소를 모둠별로 이제 나누어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정 기간 동안 실제 이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그 자료를 정리하고 그 이제 자료를 분석을 한다면 값의 변화가 있던 날 수질이 이제 왜 변했는지 그 변화 원인에 대해서 비가 왔던지 또는 어떤 오염물이 유출되었는지 그런 원인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제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모둠별로 이런 모니터링 자료를 공유하면서 이제 수질의 모니터링을 위한 이제 최종 모델을 수립을 해 간다면 이제 어떤 단계들을 거칠 때 어떤 정보들을 입력할 때 또 어떤 지수들을 측정할 때 정확하게 그 수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결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려 사항을 토대로 학생들이 실제 이제 모둠별로 지역별, 동네별 수돗물이나 인근 하천에 대해서 이제 이 스마트 키트를 활용해서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를 분석 논의하고 또 이제 장기간 모니터링 해보면서 이 모니터링 결과로 도출된 값들을 통해 이제 어떤 이제 느낀 점이 있는지, 실제 이제 한번 측정한 것에 비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그런 점들을 이제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전 모델링 구축이나 모니터링을 해봤을 때 이것이 이제 어떤 기대 효과나 전망을 가지는지도 학생들의 입을 통해서 스스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모니터링과 모델 활동들은 실제로 이제 사실 신속하고 또 정확한 수질의 변화와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이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오염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이제 과학적인 오염 원인을 분석하거나 또는 오염의 저감 대책을 제시하는 그런 기반의 자료가 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우리 인근 지역의 환경 정책을 수립하거나 결정을 위한 이런 자료 제공에도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 자료로는 이제 뭐 이러한 물 챌린지나 뭐 UN 세계 물의 날 이런 이제 국내 국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 기본 이제 수질에 대한 다양한 수자원 보호의 대중의 인식 또 참여에 대해서 학생들도 함께 이제 인식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의 이제 수권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수권 활동은 실습 이외의 활동과 이제 또는 이제 개념과 관련된 학습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지만 현장 선생님들께서는 또 필요한 실습만 활용하시거나 또 적절하고 유연하게 적용하시면서 환경교육을 위한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실습의 내용은 현장 실습 시간에서 함께 만나 직접 실습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